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전투표도 마무리되고 이제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는데요. 경기 북부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자리하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 현안 정리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습니다. 이유는 중첩 규제 때문.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상수원 보호와 군사 규제 등 6개의 중첩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 내 총 생산을 뜻하는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는 2,442만 원으로 경기 남부의 약 60%,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기 북부의 수건 중 하나가 바로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유치인 이유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낙후된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도 최근에 다 발표됐습니다만 경기도가 다 제외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사실은 산업과 첨단 산업의 입지와 경쟁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가장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언제까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줘야 되는 건지.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와 지역 상권 붕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의 지역 경제는 70년 넘는 세월 동안 미군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한때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가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주축부대가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미군 수는 5분의 1로 줄었고 지역 상권은 무너졌습니다. 동두천 대표 상권이었던 보산동 관광특구를 둘러보면 한 집 걸러 한 집은 공실입니다. 이분들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또 여기 있던 애들 전철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뭐 나가고 그러니까 뭐 3분의 2는 닫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연집들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이에 동두천 시민들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동두천은 죽어갑니다.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역을 이렇게 푸대접한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 것이며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군사훈련장 축소도 지역의 수건 중 하나입니다. 지난 3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충격으로 포천시 노곡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포천 지역에 자리한 군부대는 모두 17곳. 이 중 군 사격장만 9곳입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로드리게스 훈련장과 승진 훈련장에서만 85건의 민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에는 달리던 차량 앞으로 총알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지역 내 주요 사격장 3곳을 한 곳으로 집적화해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격장 3개소 중에 국가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나올 거고 우리 포천에도 성장 동력이 나올 거라는 판단인 겁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유력 대선 후보들은 지역의 수건을 해결할 것을 하나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지역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1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일 본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또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국가에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국민만 좀 제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복지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돼야 아무래도 나라를 번영하기에도 되게 좋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또 제대로 된 나라가 되니까 최대한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돼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분열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반년 정도. 그래서 그 내수 경제부터 빨리 일으켜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몸소 매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내수 경기 활성화랑 물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싸우지 말. 그런 것 좀 우리 국민들이 안 보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범죄 없는 사회,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고요.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트럼프와 관계된 그런 걸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지지선언 기자회견에는 문창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국제협력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강 국회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핵심 허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지지 선언이 한반도 평화 경제의 가능성을 다시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포천과 가평 지역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5,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포천과 가평 지역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 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노후시설 보수 작업이 지연될 상황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경상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현행 제도상 이 기금은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돼 있어 정작 해당 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건물 등 기반 시설 설치만 지원하는 정형화된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기금의 운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포천시가 올해 경기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내년도 우승을 노리면서 실력을 닦아왔는데 그 결실이 한 해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2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정상을 지키기 위한 포천 체육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포천시가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2부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6년 만에 정상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세부 종목별 성적이 고른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승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포천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꺼운 선수층 보강입니다. 사실 지난 파주대회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위 성적에 이제 그친 후에 종합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또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약세 종목을 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선수도 보강하고 또 전력 강화를 위해서 힘썼던 것이 이제 주요했고. 포천시는 전력 강화를 위해 서포터즈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선수들의 훈련장이나 경기장을 방문해 격려와 응원을 하고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포터즈는 포천 시민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육상부가 없어 상위권 진입이 어려웠던 포천은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참가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여자 일반부 1500m에서 우승을 한 정주미 선수가 네. 선수를 이제 칭찬해주고 싶고 네. 또 한 사람은 우리 포천시 체육회 직원으로서 81kg급 역도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3개를 들어올린 박성진 선수를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포천시는 생활체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복싱 신인왕전, 파크골프 대회 등 앞으로도 연령대와 상관없는 생활 속의 체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적용해 투자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특별 경제구역인데요. 특히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카일 등 반환 미군 기지에 바이오와 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더불어 캠프 잭슨과 캠프 스탠리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산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는 용역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화현면 운악산 정상부 출렁다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는 애기봉과 사라키 바위 구간 절벽에 35m 길이의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해발 800m 이상 고지대의 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로 시는 산림청 등 개발을 위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며 자재는 헬기로 운반하는데요. 완공되면 수도권 최고 높이의 출렁다리가 됩니다. 경기도가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4,785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기자회견에 나선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지역 화폐 발생과 교통비 지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예산안은 오는 6월 2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립해암사지박물관이 오는 6월부터 신규 교육 프로그램 해암사지의 기록과 건축을 운영합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양주 해암사지의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해암사지 관련 대표 기록 중 하나인 천보삼 해암사 수조기와 과거 해암사를 복원한 대가람 모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적 현장에서는 단지별 특징과 현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과거 해암사의 대표 전각 중 하나인 서승당을 주제로 전통 건축 구조를 살펴보고 직접 조립하는 체험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